네, 시청자분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실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풍기 전문의에게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000-493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 좌식 문화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처럼 이 바뀐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환자분들도 훨씬 많이 느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허리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환자분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는지 증상을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허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프시겠죠. 네. 근데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이제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디스크나 협착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허리에 자극이 되지만 결국 신경의 회로를 따라서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의사들이 볼 때도 허리만 아프다고 하는 환자분들은 아주 크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거는 이제 좀 선을 넘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검사를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 네. 특히 나중에는 허리는 그냥 거의 안 아프면서 다리만 저리거나 땡기거나 특히 이제 발 쪽으로만 저리고 시큰거리고 이런 증상들로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두시면 안 되겠지만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내지는 양쪽 비교해도 그냥 환자분 보호자분이 보셔도 알아요. 양쪽 비교해도 종아리가 한쪽이 얇아지고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얇아졌다. 이거는 좀 너무 방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기 전에 이전에 통증들로 이제 사인들을 계속 몸에서 보낼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리까지 아프고 저릴 정도로 이제 증상이 악화된 경우 이때는 좀 위험한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만나보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통증들을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좀 외출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좀 폭염이고 이런 날씨 속에서는 어르신들이 특히 밖에 외출이 적어들고 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허리도 무릎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가 이제 아프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치 다리로 이제 내려가고요. 통증 저린감이 점점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진료실 딱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 벌써 아프다, 땡기다 이런 거는 빨리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면 되는데 걷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이미 좀 만성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치료가 커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란 저린감이란 이런 증상이 계속 몸에서 신경이 나 죽겠다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그때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디스크를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조금씩 튀어나오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더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이 눌렸다고 해서 꼭 통증이 심한 게 아닙니다. 예. 조금만 눌려도 많이 아플 수 있고 많이 신경이 눌려도 증상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사진만 보고 사진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빨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가끔 다리도 아프던데 혹은 걷는데도 나는 힘들어라고 느끼셨다면 꼭 저희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리가 저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이 눌린 신경, 이 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모든 병의 치료가 이제 단계라는 게 있겠죠. 경한 경우에는 경한 치료로 가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윗단계의 치료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3단계로 봅니다. 보존적 치료는 주사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
도수 치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조수 치료실이나 도수 치료사를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이제 비수술 치료라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많이 보편화돼 있고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와 논문이 많이 돼 있고 임상 결과가 좋은 대표적인 풍선 확장술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있죠. 뭐 인대 제거술이든 유합술이든. 근데 요즘은 수술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위 마취로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좀 지키시는 게 좋은데 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한 단계 치료로 계속 머물러서 이제 거기만 계속 있는 경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2단계가 안 되면은 3단계로 가야 되고, 또 참 3단계로 처음부터 덜컥 가면 안 되고 1, 2단계를 먼저 해봐야 되고, 이런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항상 치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치료하고 또 후회를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수술과 수술을 둘 다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각각의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에 또 많이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치료법, 이제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허리 질환자 대부분에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비수술 치료법, 그 중에서도 요즘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풍선 확장술,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의 치료법일까요? 네, 풍선을 이용해서 네. 좁아진 신경끼를 이제 확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소위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시는데 수술까지는 가기 싫거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풍선 확장술로 해결되는 분들이 많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풍선이라는 거를 넣어놓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풍선은 이제 도구고요. 카테타라는 가느다란 관 끝에 달려있는 도구인데, 이 풍선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닿아도 손상될 가능성이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풍선을 이용하는 거고, 풍선은 염증 찌꺼기를 뚫어준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넣어놓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혀있는 길을 염증 찌꺼기를 뚫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풍선은 뼈나 어떤 디스크 이런 것들을 잘라내거나 뼈를 깎아내는 도구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풍선이 말랑말랑한데 이게 뭐 뼈를 깎아내고 뭐 이러진 못하겠죠. 거기 껴있는 염증 찌꺼기를 뚫어서 흐름을 열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뼈나 물렁뼈가 너무 많이 좁아져 있으면은 사실 이 풍선으로도 해결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뭐 부위 마취로 하는 간단한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풍선은 그런 뼈를 깎아내는 거 아니고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염증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제거해주는 이런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 꼬리뼈 쪽에 국소 마취해서 올라가면은 저렇게 신경 주변에 꽉 껴있는 염증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저걸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직접 보면은 본드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기게 들러붙어 있어요. 염증이요? 네. 주사 치료만으로는 잘 안 녹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염증 찌꺼기를 뚫어주고 풍선으로 벌려줘서 찌꺼기를 네. 이렇게 뚫어내는 거죠. 이게 막힌 실제 길을. 치료 화면이군요. 네네. 올라가서 이제 환자분 엎드려서 풍선으로 벌려주고 쪼그라들고, 다시 또 이제 더 좁아진 부위 들어가서 풍선으로 벌려주고 다시 닫아주고, 마지막에는 거기에 들러붙지 않도록 유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착 박리제라는 약을 또 꽉 채워주고 해서 막혀있는 신경끼를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뚫어주는 작업입니다. 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보통 그날 당일로 오셔서 하시고 이제 가시기도 하시고, 시술하고 나서 한 20-30분 정도 누워 있으셨다가 그냥 바로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문제인 건데 아주 얇은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끝부분에 살짝 풍선을 불어주면 그 눌린 신경을 풀어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쉬운 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한 치료법입니다. 풍선 확장술. 실제 치료 화면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치료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분은 7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4번, 5번에 수술을 이미 하신 분이에요. 네.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경우가 저는 예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사람도 이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시술은 고령이시고 지병이 있으시거나 예전에 허리 수술이나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넣는데 뒤쪽에 인대를 보강해주는 보형물을 넣으셨어요. 이제 뭐 세라믹 재질 같은 거를 받쳐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노끈 같이 이제 인대를 이제 묶어줘서 인대를 좀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보형물을 예전에 한참 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잘 안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부위에 또 디스크가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형물을 다 뜯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꼬리뼈로 들어가서 막힌 개를 풍선으로 벌려주고 터주는 이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셨죠. 네. 시술 전후 비교해서 이분이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도 되게 심하셨고 특히 엉치와 종아리 바깥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쪽이 심하셨는데 치료 전에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제 있는 부분이 되게 안 좋은 부위였고 치료 후에 사진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따뜻한 색깔로 바뀐 부분이 이제 좋아진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또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도 힘들고 몸도 또 힘들어지시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제 풍선 확장술을 이제 해서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오랜 기간 방치하다 보면 이제 만성 통증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삶의 일부려니 생각하자 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 시술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사례도 굉장히 고생하시던 분인데 많이 좋아졌던, 예후가 좋아졌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분도 이제 환자분 연세가 56세시고 이분은 이제 창원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네. 디스크를 수술을 한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좀 이렇게 수술도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 해결이 안 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거겠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경우가 이분은 5번 마디는 수술은 했는데 네. 그 윗마디들이 또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려다가 그냥 자연경과적으로 디스크가 터진 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좀 버티신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좀 좋아지셨던 거죠. 근데 아파 죽겠는 그 타이밍은 좀 넘어가서 좋아졌는데 이게 뭔가 계속 짜증나는 이 저림감과 불편감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막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은 그 당시에 좀 가라앉았지만 내가 이대로는 좀 지내기가 힘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디스크 그냥 물리치료나 그냥 주사 맞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죠.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만성 통증을 이게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 짜증나는 이 저림감인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그때 수술 안 하기로 한 거를 지금 또 갑자기 또 수술하자니 또 억울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풍선 확장술, 염증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이런 시술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죠. 네. 치료 전후 이제 비교한 거 보면 좋아지셨네요. 네, 뭐 이 체열 검사라는 거는 어떤 통증이 느껴지는 그 부위의 체열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추정하는 그런 검사인데 파란색, 보라색으로 있었던 것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이제 허리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만성 통증,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 급성 시기를 놓쳤는데 수술하기는 아깝고 이런 시기에 이런 풍선 확장술을 해서 남은 후유증을 이제 깨끗이 회복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었던 분인데 이렇게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살만해서 방치하다 보면은 정말 크게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여성분이네요. 네, 이분은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죠. 협착, 네. 네, 근데 이분 사례는 제가 왜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 환자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 경우인데 주사를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도 저희 병원 말고 다른 데서도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주사 치료를 할 건가, 아니면은 이 풍선 확장술을 정말 해야 되는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뭔가 이제 일반 주사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모든 병원들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못 믿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술까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본인의 증상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사와 시술을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주사도 좋은 치료예요. 근데 약물을 뿌려줘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게 이제 화학적 치료의 어떤 주사 치료라면은 이 풍선 확장술은 약도 물론 뿌려줍니다. 그런데 병변 부위 바로 앞에 가서 뿌려준다는 거죠. 허리에 주사로 해서 약이 스며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신경 바로 그 앞에 눌려있는 부위까지 찾아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서 들어가서 뿌려주는 거고 그다음 화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치료로 풍선으로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를 떨어뜨려서 벌려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다르겠죠. 일반 주사와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이런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조금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다 좀 이해를 하시고 병에나 이런 치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이제 좀 선뜻 이렇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시술을 이제 받으신 경우죠. 전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분도 왼쪽에 그 시술 전에 파란색들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술을 하셔서 이전에 주사는 효과도 짧고 이게 별로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반복이 됐는데 네. 풍선 확장술로 많이 회복이 되시고 이후에 운동이라든가 재활을 통해서 더 많이 좋아지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